두 사람의 결혼은 결국 23년 만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나름 스페인의 공주인데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캐서린은? 이제 헨리 8세는 캐서린에게 결혼 무효가 됐다는 걸 인정하고 조용히 수녀원에 가서 살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수녀원이요? 네, 진짜 너무해.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쵸, 거절해야죠. 그리고 말도 안 헨리- 되는 일이죠. 맞습니다. 캐서린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헨리 8세는 일방적으로 궁에서 캐서린을 쫓아버렸고 생활비는 물론이고 연금조차 끊어버려서 캐서린을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1534년 자신이 교회의 최고 수장이 되는 수장법이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이 수장법을 통해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일원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정 일치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영국의 모든 성직자는 왕에게 종속되었고 왕은 제한 없이 교회의 행정, 재정,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와. 자, 그리고 이때 헨리 8세는 수장법 선포와 함께 수장법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합니다. 이걸 반역법이라고 하는데요. 수장법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누구든 이 수장법을 따르지 않으면 대역죄인으로 간주해서 처벌하겠다고 한 것이었죠. 피바람 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1000년이 넘게 서유럽에서 교회는 가톨릭 교회 하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독립한 국가교회가 생겨난 것이었죠. 그리고 수장법을 통과시킨 이후 헨리 8세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영국 사람들한테 국교회는 어떤 의미예요? 그 Church of England라고 불러요, C of E. 그래서 뭐 성공회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교수님 말했듯이 캐톨릭랑 되게 비슷했다가 이제 점점 그런 룰 같은 거 조금씩 달라지고 그 여성 그 사제도 인정하는 것 때문에 많이 달라요. 그래서 교양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왕 아니면 최근까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 교회의 그 대장이었죠. 네, 지금까지. 네. 야, 그럼 어쨌든 헨리 8세가 일으킨 이 일이 영국 역사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그럼 미치게 되는 겁니까? 사실 헨리 8세가 한 일은 잉글랜드 교회를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독립시킨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잉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헨리 8세뿐 아니라 그의 아들인 에드워드 6세 때 토마스 클레머 대주교의 주도로 국교회가 개신교 신학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그의 딸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는 통일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잉글랜드 국교회를 확립했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잉글랜드 국교회를 세운 이후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의 종교개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가차없이 없애버렸거든요. 심지어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오른팔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헨리 8세 옆에서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토마스였습니다. 먼저 토마스 울지는 10년 넘게 헨리 8세 옆에서 그를 보좌하면서 국정을 아주 잘 수행한 인물로 평가를 받았지만 교황으로부터 혼인 무효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됩니다. 토마스 울지의 뒤를 이어 2인자에 오른 인물은 토마스 모어였습니다. 근데 토마스 모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종교개혁에 반대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1533년에 앤 볼린의 대관식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토마스 모어는 결국 런던탑에 갇혔고 이후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바람 속에 새롭게 헨리 8세 신임을 얻고 권력을 얻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토마스 크로멜이었는데요. 크롬웰. 이전의 토마스들과는 달리 헨리 8세와 앤 볼린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종교개혁과 수장법 통과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의 신임을 얻었죠. 이렇게 국교회를 탄생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서 성공한 헨리 8세. 자, 그렇다면 앤 볼린과의 결혼 생활은 과연 어땠을까요? 최악일 것 같아요. 최악. 왜요? 이렇게 힘들게 아니 결혼했는데요? 근데 엄청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엠블린이 안 사랑하잖아요. 자, 진정한 왕비가 되고 싶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I'm so sorry. 그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바로 영국사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여왕 엘리자베스 와. 1세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엠블린의 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역사에 남는 인물이지만 당장은 헨리 8세에게 그 딸의 존재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겠죠. 임신한 기쁨도 잠시 헨리 8세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면서 앤 볼린이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떨어졌나? 맞습니다. 낭만. 이제는 뭐 다 이렇게 추측을 너무 잘하셔서 자 헨리 8세는 원래 그 좀 우람한 몸짓과 달리 되게 스포츠를 즐겼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마상, 창 시합을 나가는 걸 즐겼는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상, 창 시합을 하고 있다가 낙마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2시간 정도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데 왕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에 앤은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며칠 후에 유산을 하고 맙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유산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이렇게 사산된 아이가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필이면. 네. 그리고 우연인지 운명인지 이 사산한 날이 첫 번째 아내였던 캐서린의 장례식이 열린 날이었다고 하죠. 실제로 이 시기에 헨리 8세는 다리를 다치면서 이제 야외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인지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어렵사리 임신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건데요. 이게 결국 두 사람의 사이를 크게 흔들어 놓았죠. 근데 이 낙마 사고 말고 앤 볼린이 이게 유산을 한 또 다른 이유가 뭐 따로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설이긴 하지만 앤 볼린이 어느 날 헨리 8세 방에 그냥 무작정 들어갔는데 그 안에 다른 여성이랑 그 애정 생각하고 있는 거 포착하고 유산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헨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너무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네?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또 시녀, 또 시녀. 시녀의 시녀를 시녀. 사랑했는데 네. 설마. 바로 앤 볼린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란 여성이었습니다. 또 앤 볼린과 제인 시모는 모두 헨리 8세의 전 아내의 시녀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근데 둘이 여러 면에서 성격이 진짜 정반대였다고 해요. 앤 볼린이 검은 머리에 까만 눈에다가 성격이 당차고 적극적인 성격이었고 반대로 제인 시모어는 금발에 매우 창백한 피부? 되게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또 반대 성향의 여성에게 끌린 건가요? 왕실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종교를 바꾸는 선택까지 했던 헨리 8세로서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겠죠. 그런데다가 새로운 여인까지 생겼으니 이제 결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근데 어쨌든 캐서린을 보낼 때도 뭔가 막 이유를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네, 맞아요. 이혼을. 이것도 네. 뭔가 이유를 만들려고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이번에도 앤 볼린과 혼인을 무효시킬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찾았죠. 앤 볼린이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간통죄는 물론이고 근친상간죄까지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네. 어떻게 이게 되지? Let go! I'm guilty of nothing. 5명의 남자와 간통을 했던 혐의로 런던 탑에 갇혔는데요. 진짜 모욕이에요. 네, 맞아요. 앤 볼린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목을 모두 부인했지만 1536년 결국 아들을 못 낳아 누명 쓰고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3년 만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맞죠? 3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아니 근데 저 여자를 위해서 종교까지 바꾸고 그 난리를 쳤는데 끝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사실 그때도 말이 안 됐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는 사건이죠. 당시 상황을 현대에서도 풍자한 만평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2010년에 뉴요커 잡지에 실린 만평인데요. His Highness is changing his relationship status. 국왕 폐하께서 관계 상태로 바꾸십니다. 관계 상태는 한국말로 좀 어색하지만 relationship status 뭐 페북 같은데 네, 맞아요. single, married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이면 결혼한 상태 아니다. 약간 네, 이런. 네. 페북에서는 그냥 클릭해서 바꾸면 되지만 저 당시에는 이제 사용을 해야 했었죠.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잔인해요. 진짜 희대의 바람둥이네요. 이렇게 헨리 8세의 두 번째 아내인 앤 볼린이 참수되고 앤 볼린이 참수된 바로 그 다음 날 헨리 8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여인과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 약혼식 네. 올렸어요? 주인공은 바로 앤 볼린의 시녀 제인 시모어였죠. 두 사람은 앤이 죽고 나서 11일 후인 1536년 5월 20일 런던의 화이트홀 궁전에서 정식으로 결혼을 올렸고 이로써 제인 시모어는 영국의 새로운 왕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헨리 8세 또 한 번의 결혼식이 치러지는 사이에 한편에서는 헨리 8세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광풍이 계속됐습니다. 토마스 크로멜을 전면에 내세워서 수도원 해상과 토지 몰수에 나섰습니다. 재상이었던 토마스 크로멜은 1535년부터 부실 수도원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수도원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고 1536년에 291개의 수도원 중에 244개를 해산시켰습니다. 이 해산된 수도원의 연간 수입이 약 18,000파운드로 현재 가치로 약 130억 정도에 달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헨리 8세의 이런 수도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방식과 국교의 강요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급기야 1536년 북잉글랜드 지방에서 로버트 에스크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하는 은총의 순례라는 봉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민부터 귀족에 이르기까지 전성기 때 3만 5천 명 정도의 군대가 조직되었을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반란군은 요크셔 서부의 한 성에서 1년간 농성하면서 헨리 8세에게 수도원 해산을 유예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내기도 했죠. 헨리가 이런 청원서를 들어줬을까요? 아니죠. 네, 그럴 리가 없겠죠. 1537년 봉기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요. 그들과 관련된 200여 명은 재판도 없이 반역대로 처벌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사지를 결단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저기 걸어두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대략 800여 개가 넘는 수도원이 해산되었고요. 이 수도원에 소속된 수도사만 1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수도원 해산과 재산 몰수로 헨리 8세는 다시 한번 왕실의 기반을 단단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헨리 8세가 애쓰는 사이 그의 결혼 생활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제인 시모어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들이 귀여운데요? 약간. 약간 아들이 벌써 권위가 있는데요. 백성들 약간 이런 느낌이. 무려 사흘간이나 혹독한 상고를 치르면서 갖은 고생 끝에 낳았다고 하죠. 결국 이렇게 헨리 8세 왕실의 후계 구도가 완성이 됩니다. 헨리 8세와 제인 시모어 사이에서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탄생을 했던 것이죠. 네, 근데 너무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서 그만큼 조심스러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매일매일 에드워드가 머무는 모든 공간을 깨끗하게 비눗물로 청소하게 했었고 진짜 항상 옆에 여러 시녀들이 보살피고 있어서 제인도 자기 아들을 원하는 만큼 못 봤대요. 완전 약간 축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런던의 교회마다 찬송가 소리가 이렇게 울러나오고 또 런던 탑스에서 축포 한 2,000대를 쐈다고 해요.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다른 누구보다 아들의 탄생이 기뻤던 헨리 8세는 궁정 화가인 한스 홀바인에게 가족들의 초상화를 주문합니다. 네. 자, 이 그림은 이제 화이트홀 궁전 벽면에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 그림에는 보시다시피 4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왼쪽 위쪽에는 상단에는 아버지였던 헨리 7세,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왕비인 요크 엘자베스, 그리고 자신의 왕비인 제인이 있죠. 자, 그런데 혹시 이 그림에서요, 헨리 8세와 다른 인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일 위풍당당하게 그린 거 아니에요? 위풍당당하다고 느끼신 게 맞는데 다른 인물과는 달리 헨리는 당당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당대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림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의 왕위를 이을 아들까지 얻었으니 자신이 이룬 절대 왕정을 대를 이어 계속할 것을 확신한 헨리 8세의 어떤 기세가 느껴지는 것 같죠. 근데 진짜 당당해졌을 것 같아요. 지금 3번째 아내를 맞이하고 나서 낳은 네. 첫 아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영국, 잉글랜드 전역에 다 퍼뜨렸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원래 왕, 여왕 얼굴 몰랐어요, 백성들은. 근데 약간 예외적으로 헨리 8세는 당당하게 그냥 자기 얼굴 막 백성들한테 알려줬죠. 16세기에 이미 이미지 메이킹 정치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얼마 가지 않아 왕가에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아들을 낳은 제인 시모가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지고 만 거죠. 아 몸이 약하니까. 네, 그 과거에는요. 분만 후에 산모가 걸리는 열병인 산옥열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인 시모도 이 산옥열로 쓰러졌고요. 그 상태가 아주 심각해서 왕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헨리 8세가 제인의 곁을 내내 지켰고 영국 국민들도 간절히 기도를 했죠. 제인 시모는 아들을 낳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헨리 8세가 아무리 바람둥이였어도 제인 시모어의 죽음에는 너무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헨리 8세도 제인 시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충격으로 3년간 결혼도 하지 않았죠. 예, 헨리한테 3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제일 살아겠나 보다. 결국 이렇게 헨리 8세는 3번의 결혼식으로 한 번의 혼인무효, 한 번의 참수, 한 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죠.